운문문학은 일정한 운율을 가진 문학 시조 고려가요 민요가 포함 운율은 글의 리듬 소리의 규칙 읽을 때 느껴지는 흐름과 반복의 느낌 운율에는 외형률과 내재율 외형률은 글자 수 음보 반복 구조 눈으로 확인 가능한 형식적 규칙 내재율은 의미 말의 흐름에서 생기는 리듬 화자는 시 속에서 말하는 존재 작가와 같지 않은 표현 속 인물 화자의 감정과 태도를 파악하면 시의 의미와 분위기를 이해 심상은 감각을 통해 떠오르는 이미지 시각은 보는 것 청각은 듣는 것 촉각은 느끼는 것 후각은 냄새 미각은 맛 다섯 감각으로 구성 표현법은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 직유는처럼 가치를 사용한 비교 은유는 A는 B다 직접적인 비유의는 사람이 아닌 것에 사람의 성질 부여 반복은 같은 말이나 구조를 되풀이 의미를 강조하고 리듬을 형성 대조는 서로 반대되는 대상 비교 차이를 통해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냄 시의 구성은 행과 연으로 이루어짐 행은 한 줄 연은 여러 줄의 묶음 각 연은 의미 단위로 나뉘어 구성 주제는 시가 전달하는 중심 생각 감정과 의미가 결합된 핵심 내용 현대시는 형식이 자유로운 시 개인의 감정과 생각 표현 중심 시조는 조장 중장 종장 삼장 구조 전통 형식과 일정한 리듬 유지 고려가요는 후렴구 반복 특징 얄리얄리 같은 구절이 나타남 민요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노래 반복과 쉬운 표현 생활 감정 담김 2026년 1차 국어 11번에서 13번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며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정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푼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못이 수건을 마련해 두렴 11번 다음 중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 전체에 청포도 푸른색, 하얀 모시수건, 푸른 바다, 흰 돛담배 등 다양한 색채가 대비되며 등장합니다. 색채 대비가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정답은 1번 색채 대비가 드러난다. 12번 다음 설명을 바탕으로 이의 예비를 해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 내가 바라는 손님 청포도는 일제강점기인 1939년에 발표된 작품이다. 이 시를 지은 이육사는 독립운동가로서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 이육사는 독립운동가였고 1939년 일제강점기 작품입니다.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올 손님은 조국의 강복을 상징합니다. 정답은 2번 조국의 강복. 13번
다음 중 A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손님, 즉 강복을 맞이하기 위한 정성스러운 준비를 보여줍니다. 정답은 2번 손님 맞이 준비에 정성을 다함. 25년 2차 국어 11번에서 13번.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강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 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11번. 다음 중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 전체가 어린 시절 엄마를 기다리던 기억을 현재의 화자가 떠올리는 내용입니다. 특히 A 부분,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에서 명확하게 과거 해상임을 보여줍니다. 정답은 3번, 화자가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 12번. 다음 중 A에 나타난 화자의 주된 정서는 A.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이 구절은 어린 시절 엄마를 기다리며 느꼈던 외로움과 불안, 눈물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화자의 주된 정서는 슬픔이며 뿌듯함, 즐거움, 행복함과는 정반대입니다. 정답은 1번 슬픈. 13번. 다음 중 기역과 같은 비유적 표현이 쓰인 것은 기역, 찬밥처럼 방에 담겨. 이 표현은 주규법입니다. 무엇처럼 이라는 비유어를 명확하게 사용해서 찬밥과 방에 담겨있는 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엄마를 기다리며 외롭고 차갑게 방에 혼자 있는 모습을 찬밥에 빗대어 생생하게 표현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정답은 1번 봄빛처럼 포근한 눈. 봄빛처럼 포근한 눈도 주규법으로 무엇처럼 이라는 비유어를 사용해 봄빛과 눈을 직접 비교하였습니다. 2번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이 표현은 평범한 서술입니다. 비유어가 없습니다. 3번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이 표현은 반어나 강조를 표현한 것입니다. 4번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이것은 의문형의 반어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봄빛처럼 포근한 눈입니다. 25년 1차 국어 11번에서 13번.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 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은 사뿐히 들여 밟고 가시옵소서.
1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의 첫 번째 연과 마지막 연에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라는 같은 구절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이 반복은 이별의 아픔을 강조하면서도 끝까지 눈물을 보이지 않겠다는 화자의 결연한 마음을 더욱 강하게 드러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같은 구절을 반복했다. 2번에 청류형, 3번에 미각적 이미지, 4번의 문답 형식은 지문에 전혀 없습니다. 답은 1번. 12번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화자는 가실 때에는 가시는 걸음, 가실 길에 등 상대방이 떠나는 상황을 가정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라는 마지막 구절은 이별의 슬픔을 감내하면서도 당당하게 보내주겠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보기의 2번 물질주의, 3번 유년 시절 회상, 4번 고향 그리움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1번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13번 다음을 참고할 때 윗글에 끊어 읽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시는 전통적인 사문보의 율격을 계승하였기에 시의 내용을 생각하며 적절하게 3번씩 끊어 읽는 것이 좋다. 1번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2번 말 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3번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4번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진달래꽃은 사문보시입니다. 한 행을 의미 단위로 자연스럽게 3번 끊어서 읽어야 리듬이 살아납니다. 보기의 2번 말 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말을 따로 끊어서 이름보 리듬이 되어 크게 깨집니다. 올바른 사문보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입니다. 따라서 가장 부적절한 끊어 읽기는 2번. 정답은 2번입니다. 다른 선택지는 자연스럽게 사문보를 지키고 있습니다. 2024년 2차 국어 14번에서 16번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고 먼 훗날 그때 잊었노라. 14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시 전체가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당신이 뭐 하면 처럼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면서 화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당신이 나를 찾을 때를 상상하며 말을 건네고 있어요. 정답은 2번 시적 상황을 가정하여 표현하고 있다. 15번 윗글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시는 운율이 매우 중요한 작품입니다. 각 행을 3마디로 끊어 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이렇게 3음보씩 끊어 읽을 수 있습니다. 보기 1번은 맞음. 2. 각 연을 동일한 글자로 지적하고 있다. 1년은 먼 훗날, 2년 당신이, 3년 그래도 연마다 시작하는 글자가 다릅니다. 따라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보기 3번. 동일한 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동일한 시어 잊었노라를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4번. 유사한 문장 구조가 여러 번 나타나고 있다. 유사한 문장 구조인 당신이 땡땡땡 하면 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각 연을 동일한 글자로 시작하고 있다가 정답입니다. 16번. 윗글에 나타난 화자의 주된 정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화자는 미래의 먼 훗날을 가정하며 당신이 자신을 완전히 잊을지도 모른다는 상황을 상상합니다. 오늘도 어제도 안이 있고 현재와 과거에도 계속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강한 그리움을 드러냅니다. 내 말이 잊었노라를 반복하며 잊혀질까봐 애틋하게 자신의 존재를 남기고 싶어하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시적 화자의 주된 정서는 그리움입니다. 정답은 1번 임에 대한 그리움. 2024년 1차 국어 14번에서 16번. 눈을 감으면 굽이 잦은 풀밭길이 개울물 돌돌돌 씹고 흘러가고 백양숲 사림을 가린 초집들도 보이고요. 송아지 몰고 오며 바라보던 진달래도 저녁 노을처럼 산을 둘러 퍼질 것을 어마시 그리운 솜씨에 향그러운 꽃이 진 어질고 고운 그들 맨넘새도 개울이 찝찝 끼니마다 봄을 씹고 사는 마을 감았던 그 눈을 뜨면 마음도로 해졌다오. 14번. 윗글에서 시적 화자가 떠올린 고향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적 화자가 눈을 감고 떠올리는 고향 풍경은 풀밭길, 개울물, 백양숲, 진달래, 어머니의 꽃지짐, 산나무를 캐는 사람들입니다. 고깃배는 지문에 전혀 나오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 고깃배가 나란히 들어선 항구. 15번. 윗글에서 느낄 수 있는 시적 화자의 주된 정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화자는 고향의 구체적인 풍경을 생생하게 떠올리며 마지막에 마음도로 애젓하오 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고향에 대한 강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정서입니다. 정답은 1번. 그리움. 16번. 기읍과 같은 감각적 이미지가 쓰인 것은? 지문, 기읍, 굽이 잦은 풀밭길이는 시각적 이미지입니다. 보기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찾으면 됩니다. 1번. 구수한 청국장 냄새는 후각. 2번. 하늘에 울리는 종소리는 청각. 3번. 달콤한 사탕의 추억은 미각과 기억 이미지입니다. 4번. 노랗게 물든 황금 들판, 시각적 이미지이므로 정답은 4번 노랗게 물든 황금 들판입니다.